이거는 1월 11일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췌한 건데요.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공식 인정이 되면은 양도세, 미국이나 일본 양도세 40%씩 이렇게 물리지 않느냐라는 거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미국도 세금이 워낙 세서 뭐 홍콩이나 중국 가서 프리미엄을 받고 붙여서 팔고 그 비트코인들이 우리나라 일본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미국도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 비트코인이 현재는 국가에서 인정을 중개 거래소를 폐지하느냐 뭐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미국 애들이 하나 사가면 뭐가 좋아요? 미국 애들이 하나 사가면 뭐가 좋아요? 하나를 사간다. 글쎄요, 하나를 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다시 달러로 바꾸는 거죠. 다음 뉴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899조 원 정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는 거는 그 정부 규제 때문에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또 그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이 규제를 이제 실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이유가 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사람들이 단타로 이제 이렇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899조 원 정도가 이렇게 실제로 날아갔다 그러는 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거래소를 30일부터는 이제 실명제로 이제 전환한다고. 그래서 이제 특정 금융정보 개정안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데, 거래소 자체가 이거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거래소를 이제 통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거래소 이용해도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가상화폐 채굴 업체가 화력발전소 2곳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처음에는 규제를 해왔었는데 정부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서 채굴의 데이터 센터 발전소 자체를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발전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가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 스노우 코인도 있어요. 예. 김형석 씨가 엠페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김용석 씨 하면은 예수라는 책 쓰신 학자분을만 생각이 나는데 김용석 씨. 화폐나 기술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자체가 거래소가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그 거래소가 생기는 거는 실패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래소 자체가 있는 걸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거래소를 하려고 중국은 지금 개인 거래가 더 활발하대요. 그게 더 위험하다. 중국이 거의 가상화폐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줘야죠. 너무 많은 금액을 등록금이랄지 그런 걸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더러는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매수는 태국 주식은 뭐 안 그런가요? 김치 프리미엄 덕분에 홍콩이나 태국은 무조건 한국이다. 유명 가상화폐의 신규 공급 전망은 전세계 시장에서 최대 하두이다. 이게 부정적이면 시세는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채굴량의 80%를 중국에서 정부가 채굴 금지령을 내리고 개인 간 거래마저 막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세계 시세가 하락한 것이 그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난 가상화폐 시세가 속절없이 곤두박질하는 일은 수없이 목도하고 있다. 혹은 정기신호는 시세 폭락의 가능성만큼 확실히 커진 그런데도 오직 한국엔 무분별하게 쌓여만 간다. 자국민이 직접 발로 뛰어 이룬 결과다. 일본 가상화폐는요,
그러겠죠. 이제 어느 정도 금방 반등하겠죠. 이제 일- 어, 이게 서서히 이제 ICO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사기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 어플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 돈 8조 엔이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트코인 거래 규모가 거의 8조 엔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팔조 엔이 80조 억 원이요. 80조 억 원이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 80조 억 원이 80조 엔 80조 엔이면 80조 원이죠. 한빛소프트나 뭐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 업체들에서도 거래소를 시작한다고 이제 거래소를 여기저기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블록체인의 그런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또 수수료를 많이 챙기게 되고 그 거래소마다 인기 있는 거래소마다 이제 수수료를 유시민 토론 보니까 삼성 중국 채굴 업체들을 칩납품한다네요. 중국 채굴 업체들에게 칩 납품한다던데. 아, 칩을 납품한다. 칩을 무슨 칩을 납품하는 거죠? 칩. 메모리 칩이요. 저는 저기 봤습니다. JTBC에서 하는 그 썰전은 안 봤고요. 그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고 김진아 씨 나오는 거 그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유시민 씨 나오고 또 거기서 침 납품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가상화폐는 전 세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조금만 저기 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들쑥날쑥 하겠네요. 이게
근데 비트코인이 그 수학 문제를 푸는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 채굴하는 거를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한다. 미닝.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채굴할 수 있고, 채굴 사업자의 원가가 80%.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를 대대적으로 규제했다고 합니다. 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중국이 이번에는 전기까지 중단한다고. 채굴 업체들은 해외 이전 등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컴퓨터를 켤 수가 없으니까 전기세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로이터 통신은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인 판궁성은 지난주 중앙과 지방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집중 거래를 금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문제네요. 가상화폐를 거의 다 잠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가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1, 2만원씩 10만원, 20만원씩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자분은 그런 1, 20만원 가지고 그렇게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잠깐 몇 분 사이에 몇십 원씩 올라가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조그마한 돈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돈이 생기면.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실제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반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JTBC에서 하는 토론을 봤는데요. 거기서 자꾸 비트코인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상화폐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고 또 그 아이폰,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코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화폐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P2P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상화폐가 이제 건전하게 잘 이제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